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지적 담론을 나누는 공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주 생생한 현장의 기록에서 출발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작성된 그 김선생이라는 작업자분의 블로그 포스팅이죠. 물류 현장 그리고 중장비 교육이라는 아주 거칠고 물리적인 공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구체적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정한 직업적 숙련도 그리고 이상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담론에서 노동의 진보나 숙련도라는 것은 결국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시스템적 설계 그리고 거시적 이상향의 설정에 있다는 입장을 변호할 겁니다. 거시적인 시스템이요? 뭐랄까,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현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의 본질이나 통달의 경지라는 건 결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획이나 서류상의 시스템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감각적 체득, 또 사람 사이의 미세한 상호작용 위에서만 완성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매력적인 비유부터 시작해보죠. 텍스트를 보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그러니까 F는 ma라는 가속도의 법칙을 노동의 영역으로 가져오잖아요. 이거 대단히 예리한 시각이거든요. 네, 물리학 공식을 현장에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긴 했죠. 보통 우리는 현장에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강조하잖아요. 즉, 가속도, A를 높여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하지만 이 공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질량, 바로 M입니다. 작성자는 이 질량을 일을 하기 위한 방향성 혹은 철저한 계획이나 시스템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곧 강야성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그 질량이 0이라면, 다시 말해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나 시스템이 아예 없다면 작업자가 아무리 땀 흘려 가속도를 무한대로 높여도 결국 합력 F는 0이 됩니다. 노력들이 다 파편화돼서 흩어지는 거죠. 결과값이 0이 된다. 네. 그래서 리더십은 끊임없이 이상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텍스트에서는 이걸 율도국에 비유하고 있죠. 허균 소설에 나오는 그 완벽한 유토피아요. 현실의 회사가 완벽할 순 없겠지만 경영자가 계속해서 이 율도국이라는 이상을 하향식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뼈대가 있어야만 노동자들의 노력이 성과로 묶일 수 있다는 뜻이죠. 물리학 법칙을 빌려와서 리더십을 설명한 건 확실히 지적으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일의 본질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그걸 실제 몸으로 통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다른 차원이다. 네. 텍스트에 묘사된 그 중장비 교육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굴착기 2대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콘크리트를 깨고 있어요. 강사는 그 소음 속에서 막 목청을 높여서 지시를 하고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작업자를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 게 과연 그 머릿속에 F=ma라는 공식일까요? 공식을 계속 계산하면서 일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작업의 순서나 방향성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머리가 아니라 실제감이에요. 레버를 딱 당길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유압 실린더의 미세한 저항감, 또 장비에 부하가 걸릴 때 미묘하게 톤이 바뀌는 그 엔진 소리, 이걸 근육이랑 감각으로 즉각 읽어내지 못하면 그깟 머릿속 계획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도국이라는 10년, 20년짜리 거대한 비전이 당장 내일 출근하는 작업자들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비전이 없으면 조직이 길을 잃지 않습니까? 텍스트의 3월 23일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작성자가 회사 대표랑 처음 대면했을 때 느낀 건 서류상의 거창한 비전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소통하는 그 찰나의 순간, 단 3초 만에 결정되는 직관적인 첫인상이었습니다. 3초의 첫인상이요? 네, 그 3초의 첫인상 위에서 계속 쌓이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거죠. 리더가 아무리 율도국을 외쳐도 그 미시적인 상호작용에서 신뢰를 못 주면 그 거대 담론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3초의 첫인상이나 동료 간의 교감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선원들끼리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엔진 소리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런데 선장이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 즉 율도국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원들은 그 훌륭한 팀워크를 가지고 다 같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하다가 굶어 죽고 말 겁니다. 아, 그 비유를 그대로 빌려오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목적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선장과 선원 간에 그 3초 만에 형성된 신뢰가 없다면요. 그 배는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선상 반란으로 침몰할 겁니다. 하하, 아주 극단적이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이나 상호작용 같은 내면적인 문제조차도 결국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좀 짚고 싶거든요. 시스템적인 접근이요. 네, 텍스트 25일자에 나오는 지게차 배터리 황산연 제거 비유를 꺼내고 싶네요. 혹시 전동 지게차 배터리가 어떻게 수명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뭐 전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화학적으로 노후화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배터리를 오래 쓰면 그 셀 내부에 황산연이라는 하얀 찌꺼기가 굳어집니다. 극판에 이 황산연이 쌓이니까 전기가 제대로 안 흐르고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네. 이때 배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재생제라는 화학 복원 용액을 외부에서 투입합니다. 그러면 굳어있던 황산연이 녹으면서 배터리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작성자는 이걸 직장 생활의 매너리즘이랑 아주 절묘하게 연결을 지었어요. 아, 인간의 매너리즘을 배터리의 물리적 마모랑 동일선상에 놓은 거군요. 흥미롭네요. 네, 정말 탁월한 통찰이죠. 우리가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줄고 기억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건 그냥 내가 요즘 의지가 좀 부족해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터리에 황산연이 쌓이듯 뇌신경망에 쌓이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황산연을 어떻게 녹여야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불가능하죠. 스스로 어떻게 뇌에 도파민을 억지로 뿜어내겠습니까? 외부 물질인 재생제를 투입해야 하듯이 조직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극을 주는 시스템적인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뭐 부서 이동이나 탑다운 방식의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거요. 회식 자리에서 어깨 두드리면서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작용으로는 절대 그 단단한 황산연을 녹일 수 없어요. 그 배터리 재생제 비유가 기계공학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겠는데요. 인간 심리를 다루는 데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전해액이 출렁거리는 플라스틱 배터리 통이 아니잖아요. 네, 뭐 물리적인 통은 아니죠. 외부에서 투입하는 시스템적인 충격요법,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갑작스런 부서 이동 같은 건 오히려 작업자한테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 자극 없이 그 도파민 저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텍스트 후반부에 화자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결책을 외부 시스템에서 찾지 않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생체시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관적인 생체시계가 느려지니까 외부 환경이 상대적으로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끼게 되는 현상이요. 아, 나이와 관련된 주관적 인지 변화요? 네, 매너리즘 탈피의 핵심은 회사가 부어주는 화학적 재생제가 아닙니다. 자기 생체시계와 외부 속도 차이를 인식하고 그걸 수용해내는 그 인간 고유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통찰에 있는 거죠. 개인의 내면적 통찰만으로 조직 활력을 되찾는다. 조금 낭만적인 접근 아닐까요? 낭만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생존법이죠. 스스로 내가 지금 업무에 익숙해져서 자극 밀도가 낮아졌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 일상을 대하는 감각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시스템이 억지로 멱살 잡고 끄는 게 아니라 내면의 속도를 스스로 조율하는 이 미시적인 감각이야말로 진정한 재생인 겁니다. 주관적 인지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류나 중장비 같은 현상에서는 그 개인의 감각조차도 거대한 통제망 안에서만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우리 논의의 핵심인 기술적 숙련의 완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거대한 자동화 물류센터에 40피트 컨테이너 물량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아비규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만 개의 박스가 쏟아져 나오는 그 혼돈의 순간이요? 네, 지게차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랩핑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죠. 그런데 이 모든 노동이 가치를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물류팀장이 들고 있는 PDA 단말기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체 창고의 재고와 공간 알고리즘이 연동된 시스템의 뇌거든요.
네네, PD의 역할이 크긴 하죠. 팀장이 그 PDA를 통해서 자동화 창고 몇 층 몇 번 내게 넣을지 방향성, 즉 질량을 정확히 정해주었기 때문에 지게차의 그 가속도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화자가 든 커맨드 앤 컨커라는 게임 비유가 정말 딱 맞아요. 유닛이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도 사령관의 그 PDA라는 질서 체계가 없으면 오합지졸이죠. 감각이 아무리 좋아도 좌표값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사령관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PDA는 그저 목적지를 찍어주는 2차원적인 전자지도에 불과해요. 등산객에게 정밀한 지도를 준다고 누구나 에베레스트를 오르나요? 지도가 없으면 산에 오를 시도조차 못하겠죠. 뭐 조난을 당하든 어쩌든 시도는 하겠죠. 하지만 제 요지는 이겁니다. PDA가 저 화물을 3층에 올려라 라고 지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 밑으로 포크를 찔러 넣고 틸트 레버를 당기는 바로 그 1초의 순간 시스템은 무력해집니다. 어째서 무력해지죠? 화면 속 텍스트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현장의 물리법칙이 작용하니까요. 짐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을 때 기계의 힘과 저항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무리하게 가속했을 때 엔진이 뱉어내는 미세한 비명소리, 이걸 근육과 신경이 즉각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물이 쏟아지거나 사고가 나겠죠. 바로 그겁니다. 화물이 쏟아지는 순간 그 위대한 시스템은 1초 만에 마비되고 철저히 붕괴합니다. PDA의 지시를 넘어서서 작업자의 근육과 반사신경이 기계랑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직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건 시스템일지 몰라도 그걸 3차원 현실에서 땀 흘리며 실체화하는 건 결국 노동자의 감각적 숙달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환장의 미세한 진동 앞에서 늘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해요. 예리한 지적이네요. 그 레버 끝에서 전해지는 찰나의 물리적 감각이 사고를 막는다는 점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두 관점이 이렇게 치열하게 맞부딪히니까 노동의 세계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이제 논의를 서서히 마무리해볼까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저는 오늘 현장의 땀방울도 중요하지만 그걸 의미 있는 성과로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은 결국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는 MA의 질량이라는 방향성, 리더가 제시하는 율두국이라는 비전, 그리고 그 PDA 단말기의 통제력.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시스템의 뼈대가 없다면 개인의 뛰어난 감각도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완벽한 뼈대라도 그 안에 피가 돌게 만드는 심장은 철저히 미시적인 감각과 교감이라는 점을 변호했습니다. 굴착기 레버의 정직한 저항감, 엔진 소리를 체득하는 근육의 반응, 그리고 단 3초 만에 결정되는 동료와의 눈빛 교환 같은 것들이요. 시스템은 현장 노동자가 뿜어내는 실제감 위에서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 두 관점이 묘하게 얽혀있는 접점을 보게 된 것 같네요. 물류와 중장비라는 그 투박한 현장 속에 차가운 시스템이라는 확고한 뼈대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뼈대 위에 땀 흘리는 인간의 감각, 기계와 하나 되는 근육의 기억, 또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감이라는 살갗이 덮여서 힘차게 박동하고 있는 거죠. 이 긴장감과 조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통달의 경지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직업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차없이 하달되는 명확한 시스템의 지시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과 옆 동료와의 긍정적인 눈빛인가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사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